아, 내가 또 가방 노래 써가지고 다 나갔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모토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영하는 아니네요. 이따가 이제 밤에 잘 때는 아마 영하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우선 아직은 영하권은 아니에요. 아이고 아슬아슬하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할 바이크는 KTM의 베이비 어드벤처 390 어드벤처입니다. 네. 우선 온로드, 당연히 뭐 번호판이 달려있고 오프로드를 타기 위해서는 온로드 주행을 해야 되니까요. 듀얼 바이크들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양쪽 다 달릴 수 있어야지 듀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형적인 그 온로드 스포츠 바이크들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움직이는 타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름은 390인데 배기량은 373cc, 그것보다 약간 큰 느낌이에요.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에 익숙했던 분들은 뭔가 이 움직임이 뭐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굼뜬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체급에 비해서 안정감이 좀 높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속감도 뭐 이거 와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 와 상쾌하다, 상당히 상쾌하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공도 주행할 때 추월 가속, 앞에 큰 차가 있거나 뭐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월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월 가속은 뭐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쿼터 250 이하 듀얼 바이크들, 공랭 기반의 클래식 400cc 바이크들보다는 확실히 가속이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브레이킹은 뭐 엄청 꽂힌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다고 확 밀린다 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되게 혜택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킥시프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급에서 킥시프트를 채용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사실 이 정도 배기량은 변속을 좀 더 자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속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킥시프트가 해결을 해주니까 킥시프트의 도움을 많이 보는, 적당한 RPM을 맞춰서 변속을 해주면은 킥시프트 움직이는 감각도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한번 주유에 얘가 이제 한 400km 이상 가죠. 어드벤처스러운 주행 가는 거리, 1회 주유당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로드 주행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예측하기가 쉽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느긋하게 막 따라오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내가 입력한 만큼 딱 그 정도 반응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반응이 이해하기가 편했고요. 또 하나 조작하기 쉽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클러치가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력이 좀 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아니면은 테크닉적으로 이 뭐 원핑거나 투핑거를 쓰는 상황, 이럴 때 확실히 손에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니까 라이드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로 바꾸고 ABS도 오프로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래블, 어떻게 보면 KTM 어드벤처 모델을 사는 강력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라이드 모드랑 ABS를 오프로드에 놓고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흙길 들어가면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시트고잖아요. 뭐 갑작스러운 조작 상황, 어쩌갔다 이러면 뭐 발부터 내려오기 마련인데 특히 저 같은 보통 라이더들은요, 이제 시트고 855인데 제가 키가 170입니다. 이제 양발이 끝이 닿아요. 뒤꿈치까지 닿지 않고, 근데 무게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가벼운 느낌은 또 아니에요. 이게 앞바퀴가 19, 뒷바퀴가 17. 요즘 트렌드는 프론트가 21인치가 대세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듀얼 바이크들, 전통적으로 이 KTM 390 어드벤처가 취하고 있는 이 정도 바퀴 사이즈가 사실 일반적이에요. 왜 그런 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TM 기준으로는 온로드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느낌으로도 그렇고 포장도로 7, 비포장도로 3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 무게가 엄청 무거운 바이크는 아니거든요. 또 그런다고 극단적으로 경량이 강조된 모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 세팅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저냥 이렇게 흙길에서 무난하게 주행하는 게 목표인 바이크지, 험로에서 막 비비고 불가능한 코스를 가게 해주고 뭐 이런 바이크는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흔히 이제 400급 단기통부터를 빅싱글이라고 부르거든요. 진동도 세고 토크 위주의 주행 감각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초스트로크 엔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폭발의 감각이 선명한 느낌이 아니고 이 회전의 감각이 선명한 엔진이에요. 단기통 치고는 RPM
KTM이 상승됐을 때가 오히려 좀 쓰기가 좋은, 그런다고 해도 그 저RPM에서 토크가 아주 없는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400급 단기통의 뭐 그런 느낌의 토크감은 아니에요. 좀 더 회전 위주의 엔진 질감이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좌우 압축 신장이 분리되어 있는 스플릿 타입의 WP 에이픽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압축 신장 컴프레션 리바운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스플릿 타입이고 도립식 서스펜션입니다. 뒤에는 모노쇼크이고, 요소들을 보면은 이 급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파츠들이 이 정도 급에서 조절식 서스펜션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을 정도로 고사양이거든요. 뭐 일단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주행한 것처럼 뭐 캠핑 좀 쉬고 뭐 모토 캠핑 간다든지 적당히 이렇게 풍경 이쁜 곳 가서 바이크 세워놓고 뭐 사진도 찍고 피크닉처럼 뭐 커피나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스타일의 주행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오늘 KTM의 390 어드벤처를 오늘 시승을 했는데, 온로드 주행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주행 다 마치고 캠핑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노지가 이제 막혔더라고요. 텐트, 캠핑카, 카라반 등 하청 구역 내 야영 및 시사행위 금지. 이게 요즘에 뭐 차박이나 뭐 오토캠핑이나 붐이 되면서, 원래 이제 제가 알던 노지들도 하나씩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흐름인데. KTM 이제 브랜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온로드든 뭐 오프로드든, 특히 이제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지금 공룡이죠, 공룡. 허스크바나 가스가스 이런 브랜드들이 다 한식구고 굉장히 호전적인 느낌의 브랜드인데, 슬로건 자체도 레디 투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KTM은 굉장히 좀 도전적인 브랜드, 그런 브랜드라고 인식이 좀 되어 있고, 그에 걸맞게 어떤 성능이나 이런 바이크 평가도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좀 낮은 느낌? 우리가 이렇게 매우 화끈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 KTM이 1980년대는 언더본도 만들었으니까 KTM도 결국은 사람 타라고 만든 걸 거 아니에요? KTM의 기존 이미지에서 가장 친숙한 바이크가 지금 현재 이 390 어드벤처, 오히려 390 듀크보다도 390 어드벤처가 친숙한 바이크지 않을까. 아마 이 급에서 넣을 수 있는 편의 장비를 전부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제 눈앞에서 KTM에서는 MTC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랙션 컨트롤, 그거에 도움을 받는 거를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나이스! 우와! 우와! 야, 여러 번 가네 오늘. 이게 확실히 바이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바이크 조작이 어떤 수준이 아주 높지 않다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전자장비가 있는 바이크들이 훨씬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스펜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KTM, 뭐 허스크바나 뭐 가스가스 이 브랜드들에서 WP라는 서스펜션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WP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 모토크로스 선수 출신이 자기가 점프를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됐다. 좋아, 좋아. 본인의 어떤 그 부상 상황을 복귀하다 보니까는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면 서양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가 직접 만든 거죠. 1994년에 슈마허가 처음 포뮬러 1 우승을 할 때 사용된 서스펜션이 화이트 파워의 서스펜션이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그 화이트 파워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서스펜션에 사용된 스프링이 흰색이었는데 스프링 제조하던 회사가 병원 침대에 스프링을 납품하고 있었대요. 그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흰색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좀 유지가 되다가 그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WP로 바꿉니다. 이제 지금은 WP가 KTM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어주겠어요. 원래 잘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 더 잘 만들겠죠. 다음은 디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은 이제 그 위에 형들이랑 거의 동일해요. LED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밝거든요. 당연히 밝으면은 야간 운전에서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가장 패밀리 룩을 잘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KTM인데 KTM의 전형적인 마스크예요. 오히려 이제 390이면 엔트리급 어드벤처 바이크인데 그 위급 그 형제 모델과 비슷하게 보여서 이 디자인을 채택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얘만 좀 독립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면 서운하지 않았을까. 키스카 디자인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또 목표가 강렬한, 그러니까 한번 딱 보면 잊어먹지 않을 만한 이제 그런 얼굴을 갖기를 원했다고 해요. 독창적인 마스크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는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바이크를 누구한테 추천할 거냐? 저는 바이크의 기본기를 진지하게 익히고 싶은 사람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걸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바이크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깊이 있게 라이딩을 탐구해 볼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진지하게 익히고 싶은 분,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출퇴근 같은 아주 단거리부터 뭐 전국 일주 같은 아주 장거리까지 바이크 한 대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 제가 봤을 때 이 바이크의 가장 쓰임이 좋은 장면은 이제 적당한 난이도의 비단임도 슬렁슬렁 다니면서 오히려 공도를 좀 스포티하게 탈 수가 있는 그런 바이크 같고요. 뭐 이렇게 달리다가 저기 좀 이쁜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쉽게 마음 먹어지고 그런 목적의 바이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바이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뭐 쿼터급 어드벤처 바이크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바이크는 사실 기본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보자가 타면은 이제 그냥 버스 바이크로 당연히 좋은 거고, 좀 오래된 숙련자가 타면은 좀 숙련자의 장난감 같은 바이크, 이제 그런 용도로 매우 좋은데, 바이크를 늦가기로 입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대배기량으로 한 번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주로 입문 경로가 뭐 할리 데이비슨 아니면은 BMW GS나 뭐 이런 계열로 많이 입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BMW라고 했을 때 1250 GS 거기에 뭐 헬멧, 뭐 그 랠리 수트, 뭐 그 오버리터급 어드벤처 바이크, 이런 모든 걸 다 풀세트로 빡 하고 시작을 하죠. 그분이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아마 원대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GS로 도전적인 라이딩을 하고 싶다, 뭔가 난 유라시아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처음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제꿍하고 넘어지고 세우려니까 힘들고, 이제 그러다가 포기하는 분들 전 많이 봤거든요. 그냥 바이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오늘 KTM 390 어드벤처를 탔지만 이 정도 급의 바이크를 꼭 거쳤다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크에서 충분히 기본기를 익히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지금 나한테 맞는지 어느 정도 그런 합도 좀 맞춰보시고, 아마 지금 시판 중인 바이크 중에서 그 온로드,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가장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멀티플레이어라는 게 그냥 다방면에 탈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뭐 멀티플레이어지만 살림꾼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도 그 축구 게임 이런 거 보면 능력치 있잖아요. 능력치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단점은 뭐가 있을까? 시트고가 855mm인데 낮지 않은 시트고고 그냥 전향 2급에서 적당한 무게거든요. 그게 하나 좀 걱정?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가격이 945만 원인데 고민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죠. 쿼터급 어드벤처인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체급으로 올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좋은 바이크를 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바이크의 가격표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바이크의 체급이 중요하신 분들, 배기량이나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중고로 살 수 있는 다른 바이크들이 좀 눈에 들어오겠죠. 시승 영상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 바이크로 즐길 수 있는 모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KTM 390 어드벤처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하고 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스티너 부릉부릉. 혼자 촬영하려니까 징하네요.